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희곡과 수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의 내용은 허구적인 인물의 삶이고 형식은 대사이죠. 희곡의 내용인 허구적 인물의 삶은 소설과 같습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도 소설과 같아요. 주제를 실현하는 인물인 주인공을 찾고 그가 지닌 갈등,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죠.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연결하면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설의 형식은 이야기인데 희곡의 형식은 대사이죠. 이 대사는 희곡의 요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해설, 대사, 지문, 이것이 희곡의 요소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죠. 대사를 통해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사건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독백은 혼잣말이고요. 방백은 무대 위에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할 때 방백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대사의 세 가지, 대화, 독백, 방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곡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희곡은 단일 예술로서 문학 읽혀지기 위한 희곡이 아닙니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죠. 연극 공연을 전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현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희곡은 현재화된 인생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무대 위에서 공연이 되죠. 관객이 보는 앞에서 공연이 되기 때문에 현재화된 인생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소설이 대체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점이죠. 희곡이 연극으로 공연되기 때문에 갖는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수필의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이고요. 형식은 자유롭다예요. 그러니까 수필을 읽으실 때에는 경험한 것이 어느 것이지 감상이 어느 것이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수필에서 거의 언제나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인데요.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까 작가, 글 쓰는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을 읽으실 때에는 작가의 개성이라는 것이 꼭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 수필은 앞에서 그 소설은 과거형으로 되고 희곡은 현재화된 인생의 표현이다 그랬는데요. 수필도 소설과 한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수필을 비교하는데요. 소설의 1인칭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나이죠. 그리고 수필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죠. 1인칭 소설에서는 나는 작가가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꾸며낸 인물이죠. 허구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수필 속의 나는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그것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1인칭 소설 속의 나와 수필 속의 나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와 문학의 시, 소설, 희곡, 수필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글에서 주제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을 더 하게 되겠는데요. 그것은 시와 같은 영역에서 같은 장르에서 고시조를, 소설과 현대소설과 같은 것에서 고대소설을, 수필과 같은 것에서 가사문학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조와 고대소설과 가사문학을 다음 시간에 간단히 살펴봅니다. 오늘도 반가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